퍼팅을 잘하고 싶죠. 제일 잘하고 싶은 게 퍼팅이기도 하고, 왜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4홀 파4에서 네 샷 중에 하나만 잘 쳐도 사실 뭐 파를 할 수 있다 이랬는데, 드라이버 잘 쳐놓으면 파할 확률도 높고, 또 드라이버 좀 잘 안 맞았어도 퍼팅을 잘하게 되면, 아니 세컨샷 잘하게 되면 또 파할 수 있고. 그런데 뭐니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가 퍼팅이기 때문에 퍼팅을 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놀드 파마 책에 써 있어요. 골프를 잘 치려면 기분이 좋아야 되고, 기분이 좋으려면 드라이버 하나 잘 맞는 것보다는 긴 퍼터가 들어갔을 때 기분이 좋다. 그래서 퍼팅을 잘해서 자기 그 사기를 올리는 데에는 퍼팅을 잘하는 게 최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저도 동감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또 퍼팅을 잘하고 싶습니다. 자, 퍼팅을 잘하는 방법.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예전에는 과거에는 많이 나갔었지만, 제가 골프 방송에 나가서 어떠한 골프 이런 그린 중에서 가장 어려운 브레이크가 더블 브레이크인데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렇게 언덕 넘어서 그 다음부터 내리막으로 가는 거, 힘 조절이 되게 중요하죠. 좀 그 언덕을 세차게 넘어가면 확 내려가고, 간신히 넘어가다 잘못해 짧으면 쓰고, 조금 거기서 간신히 넘어가서 디굴디굴 굴러가야 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서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브레이크가 있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고, 이렇게 더블 브레이크면 그 진짜 어렵죠. 근데 그렇게 그림도 잘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방송 중에 김주영 프로는 이거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당연하죠. 진짜요? 넣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거 왜 못 넣어요? 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회자나 이렇게 MC가 보고서 뭔 소리야? 진짜일까? 이런 의심을 갖고, 그리고 저보고 넣어보라고. 그럼 넣어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짜 진짜 넣는다고? 보시라고. 그래놓고 넣겠다, 난 넣는다, 이 생각으로, 이거 넣을 수 있을까요? 한번 쳐볼게요. 이거랑 난 넣는다니까 잘 보라고, 니네 한번 잘 봐. 그래놓고 진짜 넣겠다는 의지에 그냥 불사르면, 그런 게 막 보이면, 저 눈빛이나 이런 거 보면 저 진짜 저러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들어가지 않을지언정 저 역시도 넣을 수 있다, 넣겠다, 잘 봐라, 그러놓고 딱 넣겠다는 그 비장함을 보이고, 그렇게 아주 차분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은, 옆에서도 저러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나 역시도 넣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세면 안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퍼팅을 할 때 딱 섰는데 그거 뺄 것 같은 거 있죠. 뺀다는 게 이제 못 넣는다는 거잖아요. 저거 못 넣을 것 같은데 싶은 사람이 있고요. 딱 들어섰는데 들어갈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퍼팅하려고, 딱 중요한 퍼팅하려고 딱 서 있을 때, 셋업이 딱 끝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기 넣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저거 분명히 못 넣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넣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더 중요한 겁니다. 뭐 요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멘탈적인 부분인데, 멘탈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스트로크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 무슨 나는 좀 엎어 맞아요, 나는 자꾸 오른쪽 가요,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주로 공이 센 거는 왼쪽으로 세고 짧은 건 오른쪽으로 짧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경사를 타고서 오른쪽으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흘러가지고 왼쪽으로 가서 공이 결과가 왼쪽 가서 멈출 수도 있지만, 그건 뭐냐면 제가 스트로크를 할 때 안 갈 것 같으면 콱 때리고, 그리고 너무 많이 갈 것 같으면 놓으면서 스트로크의 채도 약간 닫히게 돼 있잖아요. 약간은 열렸다 닫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짧은 경우가 많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짜리 퍼터가 있어요. 1억짜리 퍼터 하는데, 왜 1억이냐? 무조건 똑바로 간대요. 방향을 보장해 준대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쳐봤더니 똑바로 가는 거예요. 잘 들어가요. 이거 봐라. 그런데 그 1억짜리 퍼터를 가지고서 제가 못 넣었어요. 어떻게 못 넣냐? 평소에는 들어가는데, 나 혼자 치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순간이고, 일생일 때 한 번 우승할 수 있는 순간이고,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진짜 한 관중이, 갤러리가 한 3만 명 있고, 전 세계에 그냥 그 중계를 지켜보는 사람이 몇백만 명 있는 가운데서 그 퍼터를 넣음으로써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 순간 그 1억짜리 퍼터 똑바로 간다는 거 믿고 쳐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못 넣었어요. 그러면 퍼터 잘못입니까? 아니면 팔의 잘못입니까? 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머리의 잘못입니까? 그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운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머리의 잘못이거든요. 머릿속에
오른쪽 갈까봐 왼쪽으로 쳤던가, 왼쪽 갈까봐 오른쪽 쳤던가, 뭐 수많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을 잘 정리하는 게 이 퍼터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의 퍼팅 기록을 보면 타이거 우즈 전성기 때 1등 한 적이 아마 없을걸요? 전체적으로. 타이거 우즈는 1등 한 적이 없는데, 물론 그게 이제 그린온이 얼마나 많이 됐느냐, 이것도 그 영향이 있지만, 타이거 우즈의 퍼터는 굉장히 항상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에 넣는다는 거죠. 타이거 우즈가 저걸 못 넣으면은 이제 추격에 이제 이제 추격을 못 한다. 이제 저기서 끝나는 거다. 저걸 꼭 넣어야만 이제 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그걸 꼭 넣는다는 거죠. 과거에. 그러다 어느 순간 그렇게 잘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잘 안 됐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그랬겠습니까? 혼자서 황제로 10년 이상을 그렇게 있었는데, 그만큼 퍼팅은 중요한 순간에 얼마나 잘 넣느냐인데, 그게 이제 중요한 순간에 잘 넣으려면은 스트로크나 폼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폼이 이상해도 퍼팅 잘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딱 쳤을 때 한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퍼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막연하죠. 퍼터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리는 뭘로 맞추냐? 그 다음에 퍼터는 뭘 써야 되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진짜 아까 얘기했던, 내가 늦춰. 진짜 넣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런 그런 뻔뻔한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요, 이거 발로 차도 들어갑니다. 발로 차도. 그런 멘탈이 중요하죠. 퍼팅이 제일 잘 안 되는 것들, 원인들을 쭉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놓은 걸 보니까, 왼쪽으로 잘 가는 게 공 맞는 순간에 오른쪽 게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이랑 같이. 그게 왼쪽으로 가는 것 중에 가장 비중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쳐서 왼쪽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공이 오른쪽으로. 그거는 대부분 공 맞는 순간 이게 들린다는 거죠. 왼쪽 이 팔꿈치가 먼저 확 올라가가지고 이러면 이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갈 확률이 가장 높대요. 다른 원인들도 다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오른쪽 개가 안 나가게 하고, 오른쪽 개 앞으로 안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왼쪽 팔꿈치가 안 나가게 해서 왼쪽 겨드랑이를 좀 붙여놓습니다. 붙여놓고 오른쪽 개 안 나가게 하고, 그리고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로크가 작아져요. 이 폭이요. 제한되죠. 이렇게 크게 출렁출렁거리는 것도 확 없어지고. 근데 확률은 제가 볼 때 한 반 정도 좋아질걸요. 그리고 과거에 30cm 들었으면, 백스윙이 됐으면, 그 다음에 45cm 또 펄러프루가 커야 된다. 그런데, 정말 안 구르는 그린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데서는 그럴 수 있어요. 안 가니까는,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옷이. 그게 이제 당구에서 쓰는 말인데, 오스, 밀다. 일본말로 민다는 얘기예요. 일본에 가면은 그 문에 써 있어요. 오스, 히꾸, 당긴다, 민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옷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여기서 또 스트로크를 갖다 이렇게 딱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밀라는 얘기죠. 또 심지어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 퍼팅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딱딱 때리는 거 탭식으로 이렇게 탁 그게 훨씬 더 제가 추천하는 그 스트로크이고요. 그럼 일단 왼쪽 가는 거를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왼쪽 가는 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게 가장 비중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 왼쪽 겨드랑이가 이렇게 잡은 사람들은 왼쪽 겨드랑이 붙일 수 없겠죠. 이것도 괜찮은 스트로크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가 조금 너무 그래서인데, 잭 니클러스는 이렇게 했잖아요. 퍼터를 이렇게. 자기가 폼이 좀 찌그러지더라도 우승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선수들은요, 퍼팅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그립도 지난주 이렇게 잡았다, 그 다음 주 이렇게 잡았다, 집게 잡았다가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 그게 얼마나 그 퍼팅을 잘하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퍼터는 죽을 때까지 하나만 써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바꾸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퍼터도 여러 개 써봐야 또 하나가 걸리고, 갑자기 내가 처음부터 손에 쥐었던 퍼터가 내 일생 일대 골프 인생에
천생연분이 아닐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쓰면서 자기한테 맞는 걸 골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원인은 오른쪽에 있고 머리가 따라 나가고 이런 것도 오른쪽 어깨를 잡아두면 앞으로 안 나간다고 하고 뒤에다 잡아두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왼쪽으로 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는 건 이게 들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집게 그립을 이렇게 하잖아요. 집게 그립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요. 퍼터 입수가 왔을 때는, 퍼팅하는데 입수가 왔을 때는 집게 그립이 최고입니다. 이게 왼손은 이제 그네고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그네를 태우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오른손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고 왼손은 좀 굳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퍼팅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제가 손을 갖다가 그립을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손목이 좀 잘 쓰여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손목이 잘 쓰이는 거를 갖다가 힘을 줘가지고 여기를 잠그는 게 아니라 손목이 덜 쓰이는 게, 우리가 손을 보시면 얘가 좀 이렇게 처지잖아요. 이렇게요. 처지죠. 그리고 요 모양 요대로 이렇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얘가 이렇게 당겨지면 손 모양이, 손가락이 하늘을 가리키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태로 그립을 잡게 되면 이렇게요. 그럼 내려놨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해도 이 손목이 잘 안 쓰여지지만 이 상태에서 왼손을 이렇게 돌려 잡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손목이 안 쓰여요. 잘 손목이 사용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손목이 잘 사용되는 이 그립을 잡고 여기를 힘을 줘서 잠그고서 퍼팅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손목이 잘 안 쓰여지는 이 그립을 잡고서 그러고서 그냥 힘을 빼고서 하느냐를 봤을 때는 약간 왼쪽으로 돌려잡는 것도 괜찮다. 또 이렇게 잡았던 프로들이 많다.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얼라이먼트 스틱 같은 게 나한테 하나 주어져 있다면은 저거를 똑바로 놓고 똑바로 치는 걸 연습을 많이 하는데, 똑바로 치는 연습 그만하셔도 돼요. 거리를 맞춰야죠. 거리를. 똑바로 치는 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요 얘기를 할게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물론 많이 놓치기도 했습니다. 놓쳤던 순간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있지만, 성공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짜릿했던, 이걸 넣어야 되는 경우에 제가 넣었을 때, 그때마다 제가 생각을 머릿속에서 했던 것 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퍼터가 정확하게 0도로 갔다가 0도로 맞는 게 아니고 약간 열려서 뭐 10도든 몇 도도 이렇게 열렸다가 닫히면서 맞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0도에 맞을 수 없다. 이게 0도에 맞을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을. 약간 1도 열려 맞을 수도 있고 닫혀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0도에 굉장히 가까이 맞을 것이다. 그런 생각만 합니다. 그렇게. 나는 0도에 가까이 맞을까? 0.1도나 0.2도나 마이너스 0.1도나 마이너스 0.2도면 충분해. 그럼 들어갈 수 있어. 난 그렇게 맞을 거야. 1도나 2도 열려 맞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럴 거라고 믿고서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스트로크를 똑바로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똑바로 되지 않아요. 열심히 그냥 정말 하루에도 뭐 1000개씩 퍼팅을 굴린다고 그러면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퍼팅을 할 때는 거리감 위주로 하시라는 거, 이런 걸 저기 멀리 놓고서 이거를 똑바로 놓고서 얘를 이렇게 놓고 더 똑바로 다니는 거 너무 연습하지 마시고, 저기 한 5m면 5m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거리 맞추는 요렇게 딱 쳐서 거리 맞추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편편한 브레이크가 왼쪽 오른쪽으로 전혀 없는 내리막 1m를 찾으세요. 연습을 그린에서 하게 되면. 그럼 이게 1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스트로크 2개 정도, 공을 4개를 친다고 치면 스트로크 2개는 아주 이렇게 딱 쳐서 겨우겨우 짧았네. 겨우겨우 가서 들어가고, 또 하나 또 치는 거 겨우겨우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개는 그거는 홀컵 뒷벽을 맞추는 거예요. 내리막이지만 홀컵 뒷벽을 딱 맞춰서, 그것도 바로 치는 연습이 되잖아요. 2개는 겨우 타게 하고, 2개는 조금 세게 치고, 2개는 겨우 타게 하고, 2개는 홀컵 뒷벽에 맞춰서, 이 연습을 번갈아 가면서 했던 거는, 제가 퍼팅을 하다가 숏퍼팅이 이렇게 브레이크가 있고 그러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게 태우거나 그 브레이크를 태워서 흘려보내거나
아니면은 짧은 퍼터는 조금 때려가지고 브레이크가 덜 먹게 강하게 때려서 뒷벽에 맞춰서 치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연습을 태우고 때리고 태우고 때리고를 반복했더니 그게 확신이 조금 서게 되니까 훨씬 더 숏퍼터를 미스하는 확률이 적었다. 예,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제가 정말 퍼팅을 잘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같이 치는데 퍼팅을 너무 잘해가지고, 아니 퍼팅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사격 국가대표 출신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집중력이 높으니까 잘하는 거겠죠. 아니 프로들보다 훨씬 잘하지, 틀림없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그날만 잘하는 게 아니라 늘 잘해요. 그만큼 집중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퍼팅은. 뭐 스트로크 맨날 하고 뭐 여기다 이런 거 끼고 하고 뭐 기기 끼고 이런 거는 너무 의존하는 바가 너무 크게 되면 안 되고, 내 머리를 믿고 내 자신을 믿고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드는 생각이 있고요,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나는 생각,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하는 생각으로 지배할 수 있어요. 아, 안 좋은 생각이 나더라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는 멘탈적으로 얘기했는데, 골프 멘탈 말고 뭐 있습니까? 솔직히 멘탈 빼면 시체죠. 진짜 멘탈이 99.9%인데 내가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난 잘 칠 거야, 잘 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이렇게 막 그 노력이 필요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잘 치지, 그냥 하다 보면 잘 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못 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댁에서 거울 보고서 연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울 보고 어떻게 연습하냐면, 거울이 앞에 있다. 그럼 거울에서 제가 시선을 안 떼죠. 거울에서 이렇게 스트로크하고 잘 되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서 이 모양이 괜찮아? 팔이랑 뭐랑 보고, 어깨에 힘은 안 들어갔나? 또 이렇게 돌고 해서 보고, 또 이제 이렇게 돌고 스트로크 하면서 돌아서 보고. 그러면은 마치 나중에는 내가 퍼팅하는 모습을 밖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 머릿속에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영상이. 그래서 폼 좋아야 됩니다, 이게. 탁탁. 너무 큰 동작으로 퍼팅하지 마시고 짧은 동작으로 탭식으로 하시고, 퍼팅은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해해야 되는 게 맞죠. 어떻게 하면 공이 잘 굴러가는가, 브레이크는 어떻게 해야 잘 보는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인데, 그런 내용이 오늘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내가 저걸 넣겠다는 의지가 강하면은 늘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뭐 확 지나갔다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뭐 한두 번 그랬겠습니까? 선수들은. 제가 그 선수, 지금 현역 선수를 얘기하기가 쉽진 않지만 리디아 고하고 공을 친 적이 있는데요. 모든 샷이 정말 손에 힘 쫙 빼고 정말 너무 잘 치더라고요. 너무 잘 치더라고요. 그런데 퍼팅을 하는데요, 거리를 못 맞추나, 그린에 적응을 못했나 싶을 정도로 핀 하나씩 지나가게 치는 거예요. 퍼팅을 정말 딱딱 때려요. 퍼팅을 이렇게 부드럽게 뭐 이런 거 안 하고 딱딱 때립니다. 그냥 과감하게 딱 서가지고요, 그냥 딱 소리가 납니다. 저러면 클 텐데. 그런데도 그냥 굉장히 공격적으로 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퍼팅은 그 아놀드 파마 얘기를 또 해서 그런데 never up, never in이라고, 지나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아쉽게도 매번 지나가게 치지 않고, 진짜 정확한 거는 홀컵 근처에 거리를 맞췄을 때 더 잘 들어간다고 하지만, 조금은 과감하게 칠 필요가 있고 넣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갖다 붙여야지가 결과는 훨씬 더 좋지만, 내가 퍼팅이 늘기 위해서는 조금 지나가더라도 조금 과감하게 쳐면서 이렇게 노림수가 있어야죠. 네, 넣겠다. 아무도 나랑 내기하지도 않고 경쟁 상대도 없어도 나 혼자만의 싸움으로 내가 이걸 넣고야 말겠다, 이거를 자꾸 불사르다 보면 퍼팅 잘하게 되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잘 안 들어가더라도 위협적으로 칠 수 있죠. 흐리멍텅하게 한 3m짜리 퍼팅 버디 찬스, 아니면 평생 한번 오는 이글 찬스 내지 뭐 이런 건데 갔다가 이거 짧아가지고 못 넣는 그런 바보짓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퍼팅 연습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요만한 공간만 있어도, 채가 없어도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거울만 보이면은, 그냥 거울이 아니어도 유리창에 비친 모습만 봐도 이런 스트로크를 다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뭐 어깨로 너무 해가지고 이렇게 경직되게 딱딱하게 초보처럼 하지 마시고, 요 손과 팔 여기가 잘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 퍼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퍼팅은 한 번에 끝날 수 없는 내용이고 너무 많은 내용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제가 퍼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질문 같은 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 꼼꼼히 보고서 그 다음번 영상에다가 그 추가해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돌아오는 주말에는 퍼팅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